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리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조동찬 선배님 자리가 비어있네요. 오늘 유승현 기자님하고 저 둘이서만 진행을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보시다시피 그냥 지각이십니다. 곧 오십니다. 외롭게 커피점만. 아니 우리가 뭐 5분 10분 지각이면 기다리고 같이 시작하죠. 그런데 뭐 4시에 이제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4시 45분이네요. 네, 아이고.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삐지진 않겠죠? 삐지시진 않겠죠? 네, 저는 네. 그때 두 번 프로 지각로 한 입장에서 받으려요? 또 얼마나 놀라셨을까. 근데 나도 할 말 없는 게 나도 되게 잘 늦게 오거든. 되게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늦으려면 확실히 많이 늦어야지 뭐. 조금 늦는 건 늦는 것도 아니죠? 곧 오시겠죠. 자,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 뽀얀거탑에 그게 매력 아니겠어요? 뭐 중간에 오시면 그때 또 인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본격 주제는 우리 유승현 기자님이 최근에 낸 기사로 이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사연과 메일이 온 게 없는 거 보니 우리가 주소가 잘못돼서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2-3주 동안. 아니면 저번에 너무 길어서 쓰시다가 아니 그냥 나중에 보낼래. 포기하신 건가? 2번 보내기가 힘드셨구나. 이해합니다. 네, 뭐 다시 또 새로운 사연 떠오르시면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네. 삐치거나 상심하진 않을게요. 뼈 있는 말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럼 우리 유승현 기자님 최근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항상 짐작했던 그냥 이런 거 아니야? 했던 이제 의심스러운 사례를 기사로 내셨던데 네. 나도 모르게 걸렸었나? 국민 95%가 코로나 항체 있다라는 기사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유승현 기자님하고 저랑 확실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됐는데 여기 오늘 지각하신 이 분만 멀쩡했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뭐야? 이 테이블이 뭐 큰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침 튀기면서 같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방송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걸린 거 아니야? 아니면은 증상이 없는 거야? 아니면은 뭐 걸렸지만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의심까지 했었는데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요. 우리 선배님이 항체가 진짜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 이 기사를 보고 느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매년 이제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네.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1,600명 정도를 이렇게 추출을 했고 이건 또 10살 이상 전 연령은 아니고 10살 이상에서 추출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어쨌든 국민 그 대상자의 95%는 항체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10살 이상이면 백신을 그래도 다 맞으신 분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밑에 연령은 이제 맞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항체를 저희가 말을 할 때 제가 옛날에 한번 걸리기 전에 궁금해서 한번 검사해봤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 항체 없다 그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바로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5%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진짜 당시는. 20명 중 1명에 제가 해당이 됐는데 어쨌든 걸렸지만 이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 항체 생기신 분들이. 그쵸. 항체가 생긴 사람들 특히 이제 자연적으로 걸려서 생긴 항체랑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랑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막 우리 막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 돌기 단백질 이렇게 맨날 뉴스에 막 이렇게 동그란 바이러스 나오고 이렇게 돌기 막 이렇게 그 돌기 무섭게 생긴 애들. 백신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면역을 생기게 해서 싸우게 하는 거고 근데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걔 말고도 바이러스 안쪽에 이제 핵에 있는 뭐 뉴클레오 캡시드라는 뭐 이상한 이름의 어쨌든 N으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우리 못 알아듣더라도 의사 선생님이니까. 제가 이거 기사에 썼다가 삭제당했어. 너무 어렵다고.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들은 수준이 높거든요. 높으니까 많이 들어봐 와서. 그래서 어쨌든 그 알맹이에 있는 뉴클레오 프로틴이라는 그 항원에 대한 항체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신을 맞으면 껍데기에 대한 그런 항체가 생겨서 그 껍데기에 대한 항체 이름은 스파이크 S를 따서 S. 그다음에 요 알맹이에 있는 거는 뉴클레오 뭐 이래서 N.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S, N 둘 다 항체가 생기고 그다음에 백신만 맞으면요? S 껍데기에 대한 이제 검출을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 항체를 S든 N이든 가진 사람 전체 비율은 95%였어요.
꽤나 높은 수치죠, 이 정도면. 그렇죠. 네. 20명 중 19명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N 항체, 그러니까 진짜 감염이 됐을 때 생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더니 이걸 이제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봤더니 네. 이 퍼센테이지가 1월에는 0.6%만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네. 대상자 중에. 네. 근데 4월에 보니까 거의 36%가 60배가 높아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미크론이 갑자기 막 확산이 되고 대유행이 그 시기였나요? 그러면서 네. 아마 이게 나도 모르게 음. 증상이 약하거나 뭐 증상이 없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간 감염자가 그만큼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비율보다 더 많이 항체가 생긴 사람들은 더 많이 높은 비율인 건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4월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 그림이 있긴 한데 4월 기준에 4월까지 누적 확진율이 29.5%였어요. 네. 근데 이 4월에 항체 조사를 했을 때 N 항체, 그러니까 진짜 걸린 사람에서 나온 항체가 있는 사람은 36.1%. 그러니까 6.6%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걸리지도 모르고. 않았는데 항체가 생겨져 있는 걸린 사람과 똑같은 항체가 생겨져 있는 분들이셨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걸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안 걸리고는 절대 이 N 항체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몸에서 뭐가 없는데 항체를 만들어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각하는 이 분 검사해보고 싶어. 검사해보고 싶네 진짜. N 나오면 이거는 뭐야 이거. 걸린 건데 건강하신 분이네요. 증상 없이 넘어가시. 한번 검사해봐야겠네. 검사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안 하시겠죠? 신기하네요. 그러면 네. 나머지 한 6점 몇 프로죠? 그 정도가 걸리지 않으신 게 아니라 걸리고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간 비율이 그 정도나 된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이걸 확대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36.1%라는 수치가 1600 그 몇십 명 중 그 표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고 이게 10살 이상이라는 또 한계가 있고 이 지역별로 막 이렇게 추출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대표성이 떨어진다. 또 요즘 또 시청자분들이 똑똑하시니까 대부분의 이런 조사 결과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어쩌고 저쩌고 이제 여기에 조금 들어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완전히 대표하진 못하더라도 이 정도였다고 추정은 더 많았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7월 달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대규모의 항체 조사를 분기별로 10,000명씩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대표성이 높아질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유행 상황이나 이런 게 더 반영이 되면서 이제 뭐 방역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데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나 모르고 걸린 거 아니야? 이랬던 분들 진짜일 수도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항체가 그럼 95%나 이제 지금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조사 결과로는. 네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안심해도 되는 정도인가요? 상황은? 또 현실적인 상황은? 그거는 또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되게 잘 쓰고 계세요. 보면 그러니까 괜히 그래도 찝찝해서 아직은 못 벗겠어. 습관돼서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안 벗으시더라고요. 네. 또 너무 더운데도 잘 쓰고 다니시는데 이제 실내 마스크를 이제 인수위에서 옛날에 이제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뭐 언제 벗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조금 기존 정부랑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 시점 차이가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직도 조금 어려운 과제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95%가 항체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돌파 감염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걸렸다고 안심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변이는 계속 나오고 지금 변이가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변이가 되면서 다행스러운 거는 조금씩 얘네들이 약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우리 예상대로는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은 모르는 거고 또 항체 효과가 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감소를 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 접종을 권고해 왔던 거라서 이제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방역 당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내 마스크라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겠다.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사람이 간사한 게 야외 마스크 벗고 실내는 쓰게 했잖아요.
실내는 이제 언제 또 벗게 해주는 거야. 막 이런 맞아요. 마음이 또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조금 이르다. 네. 예. 그렇게 우선 거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 뭐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95% 있어? 괜찮아. 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어려워요. 어렵고 네. 뭐 마음을 푹 놓지도 그렇다고 뭐 조심을 안 하지도. 네. 하지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게끔은 생활하시고 뭐 이런 애매한 이제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10,000명씩 조사하는 거의 결과를 또 보면서 왜냐하면 또 항체가가 떨어질 수 왜냐하면 접종을 지금 한 그 시점들이 네. 조금 더 앞이기 때문에 이 4차 접종이나 이런 거 안 맞으신 대상자분들은 이게 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추이를 또 보면서 아마 계속 정책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유행하기 전에 맞잖아요. 네. 우리도 코로나 이제 예방 접종이라는 거를 매년 이제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이제 또 뭐 얼마 전에 저희 뉴스에서 보도한 걸로 제가 아는데 네. 뭐 이 독감도 뭐 3가 4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바뀌잖아요. 뭐 이제, 이것도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변이까지 할 수 있는 뭐 이가 백신을 이제 하겠다 했는데 근데 그게 또 풀릴 시점이 되면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또 얼마 간격으로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이거는 또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는 이런 조사를 토대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네. 그럼 실제로 진짜 코로나를 걸렸을 때 무증상 정말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네요. 저는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익명이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은 네. 이제 취재를 가셨다가 거기서 그때 당시에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셨는데 정말 아무 증상이 없어서 그 검사는 갑자기 2줄이 떠서 못 들어가셨다. 키트에? 네. 그래서 정말 아무 증상이 없는데 확진이 되신 그냥 검사 들어가려면 해야 되니까 그 이후로도 증상이 없으셨대요? 네. 어. 멀쩡. 그래서 저기 네. 방송 중이신데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되게 그 선배님이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 거 처음. 아닙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좀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나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됐는데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이제 있었다는 게 6.6%였죠. 네, 나온 근데 거잖아요. 이게 예.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국립보건원장인 권준욱 원장은 뭐 숨은 감염자가 많아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항체 그게 자연이든 백신이든 95%잖아요. 네. 20명 중 11명이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90% 넘는 항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와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해요. 누릴 만해요. 과학 방역 하신 거 이게 높은 백신 접종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분 감염자가 6.6%라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일시적인 거죠. 4월 기준으로 동일 연령으로 한 건데 이 6.6%는 저는 우리 정부가 여기다가 숨은 감염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저는 분노합니다. 숨은 감염자라는 것은 우리 왠지 얘기하고 있어. 격리와 내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불편과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일부러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다양하게 네. 있는데. 그런데 일단 6.6%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오미크론의 무증상 비율보다도 낮아요. 우리는 무증상인 분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6.6%. 약간 저는 그 유승현 기자가 이렇게 쿼터로 기사를 제가 그때 휴가였나요? 아니, 휴가는 아니었다. 휴가는 이브실드를 할 때가 휴가였었구나. 아마 이브실드도 아마 맞아. 그때 휴가 맞아. 제가 휴가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두 꼭지로 가져갔을 거예요. 너무 이게 지적할 점이 많은데 네. 저에게 아니 정부에게요. 왜 또 갑자기 쫄고 당신이 그러세요? 예. 자 6.6%인데 이 6.6%가 그냥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저기야. 미국이 4월 달에 발표했거든요. 네. 우리보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미국은 오미크론 유행할 때가 이제 2월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였는데 미국은 어쨌든 자연감염 항체 비율이 57% 정도 됐어요. 상당히 높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 대비 누적 확률은 뭐가 됐냐면 네. 숨은 감염자 비율이 얼마로 나타났냐면 23.6%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는 6.6%예요. 23.6%예요. 3배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무증상이어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검사를 했다라는 뜻이네요. 거기다가 예. 우리가 뭐냐면 미국은 뭐 숨은 감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3.6%면 뭐 이것도 네.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숨은 불구하고 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숨은 알아채지 이거는 못한? 정말로 우리나라의 6.6% 수치는 이 놀라운 수치를 왜 그렇게 마치 우리 국민이 6.6% 숨었고 집단 감염이 되는 이런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는 된다. 숫자가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제가 여지껏 각 나라의 숨은 감염,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진단받지 않았는데 지나간 감염자의 비율을 10% 미만 이내인 건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발표에서 어마어마하게 자랑해야 되고 자랑해야 될 일이고 국민들께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보건당국 당신들이나 잘해야지. 국민들은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부각이 안 된 게 너무 아쉬워. 이거 완전히 우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잘하신 게 숨은 감염자 6.6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숨은의 의미에 그냥 이렇게 동요된 것 같은 게 바로 선배님을 의심했거든요. 우리가 오시기 전에 야 이거 검사해봐야 되네. N 항체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그렇게 저는 해보고 싶어요. 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면 하겠는데 10만 원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근데 8만 이게- 원 빌려드릴게요. 저희 동네 더 싸요. 제가 봐도 저 25,000원. 어쨌든 그래요? 그 예. 저도 10만 원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10만 원 너무 비싼데 하다가 그냥 가격 안 물어보고 너무 궁금해서 해주세요 했는데 딱 영수증 나왔는데 25,000원 잘못 계산한 거 아니겠죠? 다시 가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근데 선배님 그랬었고. 진짜 나오면 너무 신기한 게 네. 무증상으로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무증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처럼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정부가 자꾸 정부 브리핑을 보면 자꾸 저의 성질을 건드려요. 네. 정말 정부가 정말 과학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 기자님들 그대로 받아 쓰시면 안 돼요. 정부 코터 그대로 받아 쓰면 안 돼요. 무증상은 증상이 있는 사람보다 감염력이 더 낮아요. 이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냥 국문 논문도 없이 네. TV에 많이 등장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요.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전파력이 낮다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되게 힘들 때는 무증상은 신경 쓰지 말자. 네. 우리가 뭐냐면 불이 여러 개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잔불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다른 데로 안 번지는 별로 안 번지는 불이야. 그럼 큰 불에 집중하자는 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정말로 맞는 말이죠. 위기 상황이는. 네. 근데 우리 그때 막 다 같이 잔불에 신경 썼어요. 무증상 뭐 찾아내자 뭐자. 도대체 누가 그런 말씀들을 어드바이스를 당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증상 감염자는 다른 사람을 전파시킬 가능성은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게다가 증상이 있는데도 숨는다. 이거는 정말로 타인에게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유승현 기자의 리포트에 등장하신 그 정부 방역 당국의 워딩대로 증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집단 감염이 됐고 막 이런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무증상의 비율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미국 했죠. 미국 맨날 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맨날 최고로 치는 게 미국 CDC는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보건기구는 3차 접종 지금도 4차 접종 지금도 권장하지 않는데 미국 CDC가 3차 4차 권장하니까 우리는 미국 CDC를 따르겠다 하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추앙하면서 추앙? 해방일지 마인드가
그렇게 미국 CDC를 추앙하면서 미국 CDC가 발표한 비교를 보면 우리 국민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네. 방역에 있어서 과학 방역 정부와 학자들만 잘하면 됩니다. 국민들은 너무 잘하세요. 요 세계 수능 최고 수준입니다. 감염자 요거 좀 바꾸려면 뭐 무증상자 감염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단되지 네, 않은 진단되지 않은 감염자로 하는 게 맞죠. 우리는. 그렇네요. 아, 그건 우리는 생각을 숨지 않았어요. 네. 숨은 무증상은 숨었다고 희대. 할 수 없는데 그 비율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무증상이 적극적으로 진단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유승현 기자도 제가 나중에 리포트를 보고서 이건 혼나는 거 맞네. 예. 거기 근데 그때 제가 뭐냐 되게 바빴어요. VFS. 그렇지. 제가 뭘 하느라고 되게 바빠갖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게 부각되지 않은 게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니 방역 당국이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기자들이 모르더라도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무튼 결과는 뭐냐면 우리 국민 세계 최고의 과학 방역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네, 이게 감사드립니다. 비해서 예. 굉장히 이 영- 낮은 수치다. 영어로 히든 인펙션이라고 해서 그대로 갖다 쓴 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물론 미국 23.6%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증상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받으신 분들이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6.6%는 이걸 갖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의 뭐 한 명이라는 게 저는 되게 그거를 보고 뿌듯했고요. 다만 이제 잘해야 될 건 합니다. 정부 잘하고요, 학자들 잘하고 기자 저 같은 기자들, 우리 같은 기자들, 언론인들이 그냥 잘하면 돼요.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2년 동안의 이 과학적인 행동을 보면 국민이 제일 가장 앞서 있어요. 가장 앞서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할 때 뭐 어떤 집단 아니면 어떤 지역 이런 걸로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위기가 시작돼서 저도 가장 잘못된 말 예. 그거잖아요. 처음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할 때 물론 신천지가 하는 행동은 나쁘지만 그걸 하나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딱 벌어졌을 때 뭐 방송인이 이건 대한민국의 코로나 아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라고 했잖아요. 저가 그때 저의 단톡방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당시 경상 TK 지역의 병원장님들, 의사 선생님들, 의료인들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오케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이거지. 알았어. 우리가 책임져. 대구 경북 우리가 책임져. 됐어. 그랬어요. 그래서 계명대 동산병원이 다 비우고 코로나 전담병원 최초란 거예요. 민간 병원인데, 민간 대학병원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할게. 대구 국민들, 대구 경북 시민들 우리가 해요. 우리가 죽더라도 치료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이제 아쉬운 부분들 뭐 지나갔으니까 그렇긴 네네네. 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여러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네. 저는 정말로 깜짝 놀라게 제가 이거 유럽, 영국 이런 데도 다 발표했거든요. 10% 밑으로 나온 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아니 6.6%라니. 와, 이거는 방금 말씀드리지만 무증상 비율. 그냥 내가 정말로 감염된 줄 모르고 나서 하는 비율, 그래서 진단을 못 받은 것보다도 낮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현 기자님한테 코로나 옮은 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왜? 아니 회사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일하다 얼마 밖에서 뭐 걸렸다 이러면 막 뭐라고 하실까봐 일하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있었어요. 실은 예. 모르죠. 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유라 아나운서가 누구에게 감염됐는 일은 사실은 알기 어렵지만 드러난 게 유승현이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았다면 더 감사해요. 네. 저는 너무 죄송했지만 지금 괜찮으신 아니 고맙다니까요. 지금 여기 숨 쉬는 거 다 고맙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우리 또 준비한 소식은요. 네. 선배님이 그대로 이제 방송을 하실 때 앵커멘트였구나. 이번에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네. 예. 네. 제가 어떻게 올렸냐면 이게 이제 저희 SBS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렸는데 네. 그 기사 길이가 길어지면 네. 기자는 앵커 멘트를 조금 써요. 진짜? 네. 몰랐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제가 내게 기사에서 길어.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담을
테니까요. 네. 그다음 또 제가 이제 짧게 썼어요. 했더니 김현우가 우리 SBS 네. 김현우 앵커가 저번에 오는데 딱 그러더니 형 또 쓰고 싶은 거 많으니까 내 멘트 확 줄인 거지. 줄여놨구나. 나 몰랐네. 그래서 그냥 내가 확 넣었어. 그래서 이제 기사가 네. 시간을 더 초과를 하면 네. 이게 약간 좀 꾸지람을 받는데 앵커가 이렇게 쥐가 늘린 거는 또 제 괜찮아. 책임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정해진 시간보다 그 기사가 좀 좀 길게 길어졌는데 나갔어요. 예. 그거는 앵커 탓이다. 그거는 탓이다. 기자님 배려하려면 앵커 멘트 길게 쓰면 안 되겠구나. 나도 막 이렇게 고칠 때 많거든. 대부분 고쳐서 쓰는 근데 이제 거. 그런 거 네. 있어요. 저희는 그 실제로 전반적인 이 큐시트라고 하는데 큐시트가 여유가 있는지 빡빡한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앵커들은 실시간으로 듣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이거 좀 빡빡하니까 앵커 멘트 줄입시다 아니면 늘립시다 뭐 이렇게 콜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한 거지. 김현우의 위치가 뭐 자기 마음대로 앵커 멘트 늘리고 이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왜? 앵커 멘트 줄이세요. 그런 콜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그래요? 이미 실시간으로 이게 시간이 다 떠요. 어. 네. 차라리 마지막 기사를 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시간은. 네,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스페어 날씨로 조절을 많이 해요. 몰랐어. 내 기사. 왜냐면 이 기록해서. 앵커 멘트 한두 줄 뺀다고 뭐 그렇게 어메이징하게 줄어들진 않거든. 네. 네. 제가 이제 그렇군요. 이거를 간 이유는 서울대병원 소식지에 딱 나타난 거예요. 네. 소식지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400일 동안 인공심장기를 차고 아이고. 1년 넘게. 네. 네. 544일 만에 퇴원을 한 거예요. 걔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544일 동안 계속 병원에 있다가 태어난 아기의 이런 스토리를 딱 봤어요. 보니까 일단 화제성이 되잖아요. 네. 이걸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따보고 싶다. 일단 이런 거는 제가 분명히 잠깐만.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네. 과학기자협회에서 과학 언론 행사를 했는데 네. 뉴시스의 한 기자분이 저에게 이제 명함을 주시면서 저 뽀얀 거탑 열심히 들어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고맙습니다, 뉴시스 기자님들. 네. 예. 근데 저 기자 욕하면 안 되는데. 맞아, 주셔서. 참 뽀얀 써주셔서 거탑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근데 뭐 저에 대한 반성이니까요. 기자에 대한 반성은. 근데 이 홍보팀 분들도 들으시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사연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입니다. 영상으로 가야 이 감동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글은 아무리 잘 써도 안 돼요. 그 당사자가 직접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의 이게 글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냥 그대로 보여줘. 저는 뭐냐면 이분들 인터뷰를 딴 걸 그냥 그대로만 어디에 올려도 저는 이거 되게 재미있게 쑥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일단 갔어요. 네. 원래는 한국지용으로 간 거예요. 네. 한국지용으로 딱 갔다가 일단 의사 선생님 인터뷰를 딱 했습니다. 하나 좋았어요. 제가 인터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당 교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인터뷰하는데 더 좋았어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보고를 드렸죠. 이거 두국지 갈 겁니다. 두국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화요일날 두국지로 간 건데요. 얘는 순우예요. 권순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산전 검사를 받았어요. 네. 심장이 안 좋아요. 태어나면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아이고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를 낳아야 되나 말까? 아빠가 하신 말. 낳을지 말지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고요. 정말로 솔직한 말씀드리죠.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했어요. 아기가 발길질을 하는데 얘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부모가 어떻게 먼저 포기해요? 해서 태어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또 울고 있네. 우리나라의 산전 검사가 2010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생긴 일이 뭐냐면 선천성 심장병 아이
비율이 60%가 줄었어요. 그 말은 이제 뱃속에서 이제 불편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유산, 우리 일명 낙태라고 하는 것에 적응증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저라도 자신 없어요. 네. 저도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이거 아이를 유산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분들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있다.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심장 검사를 했어요. 네. 역시 17%. 심장 기능이 17%예요. 보면 이제 그때 MR을 보여주는데 그냥 애가 심장이 겉돌아요. 그러니까 피가 위에 안 올라가죠. 그럼 냅두면 그냥 죽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공심장을 달아야 돼. 인공심장이 두 개가 있어요. 안에 다는 것과 바깥에 다는 건데 애는 몸집이 3.5kg니까 네. 안에 달 수가 없겠죠. 공간이. 네. 바깥에 달았는데 바깥에 다는 것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왜냐면 그 체외 심장기라는 것은 바깥으로 혈액이 통을 통해서 막 해서 뿜어내는 건데 거기에 피딱지가 만약 있다면 그 피딱지가 뇌혈관 막으면 뇌졸중, 심장 혈관 막으면 심근경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안 끼고 약으로 할까? 약으로 써볼까 했는데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다. 약으로만 되면 뭐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심장을 달았어요. 네. 달고서 어느 정도 기능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약을 선천성 심장병 이런 애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할 때고 어떤 약물의 부작용이 되게 많아서 심장약을 그동안 소극적으로 써왔대요. 근데 서울대병원님이 팀은 이제 뭐냐면 네. 어차피 애가 사실 그런 환자가 요즘엔 드문 거예요. 심장이 이식할 네네네. 정도로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이 최근엔 드물어요. 말씀드렸던 이유로. 네. 서울대병원도 너무나 오랜만에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도 뭐 문헌 검토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걷듯이 아니야 세게 쓰자. 심지어는 어땠냐면 소아에게는 승인되지 않은 성인에게만 승인된 약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막 하는데 체외 심장 인공심장하고 약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외 심장은 피딱지 하나라도 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일단 무슨 이 꼽은 부위에 감염도 있겠지만 이게 피딱지가 뭐가 굳어서 뭐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아이에게 치명적이니까 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거죠. 그래서 애가 조금 커서 심장 기능이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야? 이거 일단 떼자. 저거 너무 불안하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견뎌냈지? 하루하루를 진짜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첫 번째 떼려고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5일 동안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뭘 해보고 두 번째 날은 뭐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떼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4단계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 5단계 딱 떼어낸 순간 애가 힘들어하고 폐출혈이 생긴 거예요. 폐출혈이 생기는 건 뭐 거의 죽을 위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래서 못 되겠다 하면서 계속 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심장 이식이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어쨌든 버티자. 만약 그거를 못 버티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버텨진 거예요. 근데 아기는 그렇지만 심장 기증자라는 것은 어떤 상태만 나오냐면 심장은 살아있고 뇌가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뇌사는 아기의 뇌사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이라도 키워서 몸집을 키워서 그 다른 확률이 조금 더 높을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되게 드물긴 하지만 그런데 애 몸집이 커졌어요. 몸집이 커졌는데 그러려면 큰 인공심장기로 갈아 껴야 되잖아요. 네. 갈아 끼려고 딱 하다 보면 이제 그 갈아 낄 때 어쨌든 하나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고 딱 갈아 껴야 되니까 딱 멈췄는데 심장이 잘 뛰더래요. 무슨 일이지? 이거 봐라. 심장 잘 뛰네.
와 그러면 그러면- 일단 네. 떼보자. 왜냐면 이거 체외 심장기를 다는 게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네. 얼마나 신경.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결정을 하고 다시 그 첫 번째 실패 죽을 문턱에 갔던 그 시도를 다시 합니다. 5단계. 네, 어. 1, 2, 3, 4, 5단계. 뗐어요. 뗐어요. 떼서 버틴 거야. 떼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부터 이제는 약물 치료로만 심장 이식을 기다릴 수 있겠다. 일단 이 불안한 하루하루 이 피딱지가 지면 심장혈관을 막을지 뭐 할지 감염될지 감염되면 그게 진짜 끝이거든요, 끝이에요. 사실은. 예? 이런 불안한 걸 떼고 자 이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약물 치료하면서 기증자를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날 때 심장이 잘 뛰는 거예요. 정상인의 3분의 2까지. 처음에는 17%였는데 네.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해서 나중에는 정상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544일 만에 퇴원이 결정된 겁니다. 제가 얘를 만난 거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첫 번째 외래일 때 제가 이제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만났죠. 어떻게 그래서 건강한가요? 네. 다행히 첫 번째 외래의 심장 상태도 정상이었습니다. 애가 그 화면에서 진짜 이렇게 축하할 일이네요. 사랑해요 하잖아요. 네, 너무 진짜 마지막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버텨온 그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진짜 힘드셨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못해요, 그죠? 못해요. 진짜 이 부모님 대단하시고 마음이랑.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참 되게 아이고, 이게. 제가 뉴스에는 소개를 다 못 드렸는데 사진을 보내왔어요. 음. 얘 이제 7살짜리 형이 있거든요. 형하고 찍은 사진인데 뭐냐면 네. 얘는 544일 만에 형을 형을 만난 봤어? 거고 형을 처음 봤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SBS 8시 뉴스를 보시면 그 제 거 다시 보기를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저 지금 보면 네. 이게 저 이게 왜 저기인가 형하고 처음 만난 기념으로 찍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감동적이다, 뉴스- 그것도. 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또 참 이게 어떤 또 있었냐면요. 올해 3월에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얘는 병원에만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까지 걸렸었어요. 두 어머나. 명 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때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인터뷰 하시면서도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심리 상태가 저랑 비슷한 분 같아요. 그럼 뭐 보통의 고민하고 뭐 하고 하는. 근데 어머니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아이를 그냥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모든 힘든 게 이 아이로부터 힘들어지는 모든 것을 나의 일상으로 디폴트를 시키는 거죠. 마음 세팅. 그냥 세팅을 힘들어.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2020년에 태어났으니까 코로나 한복판에 태어났으니까 면회 안 되죠 1인밖에. 교대가 안 되죠. 맞아. 544일 동안 엄마도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 대단하신 진짜. 분이네요, 진짜. 근데 안 우셨대요. 정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 보면 강인하시다, 진짜. 이거를 세팅을 판단. 다시 하셨구나.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신 다음부터는 세팅을 이 아이가 갖고 올 모든 힘듦 이런 것들은 힘듦이 다 아니라 나의 그냥, 일상이다. 이겨낼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죠. 전 네. 정말 묻고 싶었는데 그 순우가 이제 좀 계속 있으니까 너무 오래 잡아놓으면 안 되니까 질문을 정말 하고 싶은 것 이만큼 남았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기 했는데 그렇게 아이고. 했던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코로나에 그렇게 걸리니까 우셨대요. 일단 너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코로나까지. 사실 외부 출입은 외부인 아무도 안 만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병원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코로나 환자도 가고 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랬던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한 단면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 근데도 엄마는 되게 많이 아팠는데 애는 괜찮았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애는 그러니까 기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어린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되게 유연하다고 표현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뭐 면역력은 유연했으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 짧게 보여주는데 네.
이 인공심장기 뻘건 그렇게 하고도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너무 귀여워. 하고 싶나 봐. 나 이게 본능인가? 이렇게 뭐라면 계속 얘가 손으로 쳐요. 그럼 좀 발달을 놀고, 하고 예, 있으니까 예. 똑같이. 아이고 여기 이렇게 음. 보니까 막 치발기 이런 거 다 들고 있고 막 이래 귀여워. 뭐 아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재밌었는데 네. 그 주치 흉부외과 교수님들의 흉부외과 교수님이 이거 분명히 기적인데 기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딱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기적의 이유를 찾아야 치료 지침서가 되는 좀 거니까. 다른 더 애들도. 많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논문을 샅샅이 찾아봤대요. 전 세계 네. 논문을 찾아봤더니 일본에서 한 논문이라고. 일본에서 보니까 이 인공 심장기의 이름이 베를린 하트인데 네. 베를린의 그 독일 회사겠죠. 하트면 이제 심장을 뜻하는 거고 거기서 예후가 좋았던 아이와 안 좋았던 아이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쪽 조직 검사에서 특정 요런 속이 나면 예후가 좋은 거고 이게 안 나오면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걸 거꾸로 그 순후 그 심장 조직을 병리과 의뢰했대. 어떤 게 나오나? 그 예후가 좋은 쪽에 속한 거예요. 얘는. 그러면 뭐냐면 네. 지금 우리 실태조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어떤 선천성 심장병 중에 종류가 예후가 좋은 아이들은 음. 심장 이식이 필요 없이도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음. 훨씬 더 어떤 선천성 심장병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부담스러운 거야 뭐 이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의미. 이건 또 권혜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동안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들도 이 시각을 바꾸게 되는 다른 치료 그러니까 자연 보존적인 치료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각을 서울대 병원 의료팀도 그렇게 갖게 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고마운 사례가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그런 우리가 불편하지만 들춰내 저는 이제 왜냐면 제가 2010년도인가 이거를 했어요. 고대병원에서 연구해가지고 60%가 선택하지 않는다. 근데 뭐 이거는 아이고 사실 40% 낳아주시는 분들이 고마운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60%에 속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묻어뒀지만 그럼에도 뭔가 어딘가 불편하고 아이고 뭐 그것도 있어요. 제가 다운증후군도 그렇거든요. 네.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된 아이를 유산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전 검사는 다 다운증후군 검사예요. 안 맞죠. 그 법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그래고 맨날 뭐 이상민이죠. 제가 맨날 그랬지만 국가가 뭐 국가 책임져줘라 뭐해라 하는 그런 이외에 구호성 그런 프레이즈성 이런 말들은 제가 기자 생활 13년 하면서 의미 없다. 근데 차라리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물론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게 뭐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지 밥을 버는 법을 알려줘야지 왜 밥만 주냐. 일단 밥이라도 주고 그다음에 생각하자. 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게 바뀌었는데 네. 그 다운증후군가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맞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안 맞지만 냉정하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네. 분명히 다운증후군을 어떻게 선택하지 포기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수가 낫진 않아요. 이거 현대의학의 산전 검사가 불법을 유도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냥 우리의 현실을 하는 거죠.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제가 말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건강한 말들로 표현 안 돼요. 이거 사실 노래 가사에 있어요. 노래인데 뭐냐면 넌 차가웠고 다리랬지 다리는 사랑은 없을 거라며 차갑게 날 밀어냈지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작은 기적이라도 내게 찾아 온갖
차가운 말로 내 맘. 그거 뭐지? 전혀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너무 부르면서 요거 편집하지 말고 요 제목 아시는 분 꼭 좀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들으면 됐어 무슨 노래지? 그 요거 분의- 듣고 알아내면 진짜 절대 음감이다. 음악 천재. 아, 이거 가사 그 네. 곡의 원 가수가 네네네. 최근에 했던 노래예요. 네. 근데 뭐냐면 본인이 뭐지?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한 말들로만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네. 전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한 말들로만 표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 건강한 말들로 막 모든 게 다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어거지요. 네, 어거지 그거는. 없지, 예, 없지. 예.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불편함 이런 팩트들이 우리에겐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불편한 것들이 덜 불편해지는 분명한 계기를 줄 수도 있어서 물론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그냥 순우가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를 계기로 어쨌든 어마어마한 용기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죠. 심장이 10kg 한다고 하는데 낳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저도 너무너무 감동했고 다시 보는 중에도 좋더라고요. 다시 이제 기사 쓰려고 인터뷰 쭉 다시 보고 하는데도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순우가 진짜 잘 이겨내줘서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다니까 너무 기쁘고 아이고. 앞으로 이제 똑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유치원도 다니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예. 평범하게 잘 지냈으면 잘. 좋겠네요. 예. 이거 이번 편의 미다지는 뭔지 알죠? 이 PD 순우야 추앙한다. 지금 이 PD가 얼음 요새예요. 얼음 요새 맞아요. 얼음 요새. 이 PD 음악 천재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요새 알았어? 맞아요, 얼음 요새. 가사가 검색했더니 나오고 그래, 그것도 천재다. 그래. 제가 이거 노래방에 가면 그렇게 괜찮이 불러요. 이게 그냥 하려니까 좀 생음악이. 안 그렇지. 또 예. 검증 안 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기예요? 그래요. 우리 순우 네. 대단하고 진짜. 또 무엇보다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이 또 더 대단하신 것 같아서 자 박수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네, 또 고생 하나가 많으셨어요. 네. 이제 이 아버지가 한 말인데 얘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 거기 하시는 분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정말로 받은 많은 사랑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바램은 에너지가 되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 수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은 이게 지금은 니들이 나의 논문을 무시하지만 내가 주고 40-50년 봐라. 이게 나온다? 화두가 될 거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바램이 에너지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저는 그 점도 있고 아무튼 대단히 네. 간만에 아주 뿌듯했던 우리 순우를 진짜 밤낮 없이 또 간호해 주셨던 의료진들도 너무 보람되고 네.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건강하게 진짜. 이제 퇴원을 해서 이런 고생 거 많으셨네요, 진짜. 돈으로 어떻게 따지겠어 네. 이런 기쁨은 감동적이다. 정말. 그러니까 아. 예. 아이고. 순우야, 그러니까 앞으로 흉부외과 하셔도 건강해라. 된다니까요. 기적이다 진짜. 맞아. 아니, 살아있는 근데 기적. 진짜 예. 이런 선생님들 보면 약간 같은 의사지만 되게 네. 진짜 존경스럽죠? 존경심이 들어요. 네. 너무 그리고- 고생 많으셨네요, 다들. 아이고. 네. 우리 순우의 진짜 인생은 더욱더 값진 인생이어서 앞으로 더 소중하고 또 진짜 행복하게 잘 지낼 일만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너무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순우, 제2의 순우, 제3의 순우 희망을 또 많이 이런 아이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 네. 물론 이제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뭐 어려운데요. 그냥 1년에 한 명, 아니 2년에 한 명, 아니면 5년에 한 명이라도 이런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생명이 뭔가 저는 정말 삶이 뭔가를 다시 생각했고요. 그래서 까미의 이방인을 다시 생각했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다 주어들은 비전문가인데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반항이라고 했잖아요. 반항. 그러니까 반항이 그냥 막 이렇게 유승현 기자가 저한테 막 개기고 이런 거 반항이 아니.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이 삶은 뭐냐 우리 태풍 불면 뭐 내가 날려서 죽거나 번개 맞아서 죽는 거는 제가 죽는 거는 저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자연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자연은 나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반항해서 나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삶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다시 떠올라. 이 모든 게 안 맞지만 이 아이는 그걸 그러니까 반항하고 이겨내서 살아가준. 아무튼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막 많이 깨닫게 해준 분이었어요. 아유, 네. 우리 유수인 기자님이 또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모성애가 충만한데 이제 사연 이거 시작할 때부터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고 너무 기쁜 일이고 그렇네요, 그죠?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그때 또 서울대에 또 심장 안 좋았던 아기 취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환경이 너무 느꼈잖아요. 그 환경 막 중환자실에서 그 침대가 그 아기 세상 전부예요. 진짜 딱 움직이지도 못하던 조그만 아기. 그때 걔는 완전 더 아기였어 갖고 근데 엄마 아빠랑 이렇게 화상으로 막 이렇게 인터뷰 화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여기 또 침대에 누워 있는 순우 모습을 보니까 또 그때 막 그게 또 생각나면서 어쨌든 요런 애기들이 너무 막 우리한테 되게 용기를 준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갖고 되게 네. 고맙고 항상 그런 애기 뭐 취재를 하거나 이런 기사를 접하면 이제 얘네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우리 애기도 막 커가고 얘네도 많이 컸을 텐데 지금 건강할까? 그러면서 용기도 많이 얻고. 순우를 보면서 우리도 또 느끼는 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맞아요. 그렇네요. 고마운 애기예요. 네, 네네. 앞으로 더 건강할 거니까요. 네. 네,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메일 주소는 지난주와 같은 거죠. 아직 SBS 보이스 뉴스 이거 지난번에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는데도 아직 사연이 안 왔어요. @gmail.com으로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